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1차 협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시장은 이내 또 경계감으로 상승 하루 만에 좀 숨고르게 들어갑니다. 향후 흐름은 어떤지 시장 전략과 아울러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L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합의라고 쓸고 휴전이라고 읽었어요. 시장들은요. 스몰딜을 예측해 주셨는데 스몰딜 정도의 결과는 나왔는데요. 주가는 이제 하루짜리의 상승에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1단계 합의에 대해서 뉴스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 캐치프레이즈가 많았습니다. 합의가 됐다, 스몰딜이다. 근데 사실 실상으로 그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관세가 철회된 부분도 전혀 없고요. 하웨이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특히 12월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도 홀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잠시 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실망감이 이제서야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은 11월까지는 1단계 휴전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되면 또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낙관 심리는 경계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로 인해서 뭔가 2100포인트를 뚫고 코스피가 다시 위험자산 선호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몰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보다 적은 미니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딜로서 협정으로서 결과로서 보기도 좀 어렵다. 그런 시각이시고요. 그러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분위기가 나빠진 건 없고요. 어제 이제 올랐고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올라가는데 특별히 주가도 그렇지만 원화가 강세로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것이 1180원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전히 내년까지는 좀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네. 사실 1200원 선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경기 지표 부진이라든가 달러 강세 압력을 받을 만한 유로존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00원 선 강보합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80원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수준에서는 좀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지표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부분, 그리고 PMI 제조업 지표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지금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기존의 관세율이 철회된 부분이 없고요. 또 미중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면 또 페드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중이라든가 페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가 급하게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18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 확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환율 흐름을 다시 한번 정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1200원 선 위로 가면서 불안감을 주는 건 그렇지만 급격하게 다시 강세로 예를 들면 1150원, 40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에 있는 게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적응해 가면서 1180원대, 70원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흐름들은요. 예. 어제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일제히 올랐지만 특별히 금융주, 은행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좀 쉬지만 은행, 보험주들 강세 나타냈는데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는 단기적으로 좀 그 3분기 실적이 가장 개선되는 업종이 이제 금융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네. 은행이라든가 증권,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여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3분기의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주도주로서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IT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더 개선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주라든가 건설, 뭐 증권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단기적으로 3, 4개월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 그리고 IT 가전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중국 관련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까지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금융주 여쭤봤는데 은행주하고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도 중기적인 흐름은 괜찮고요. 거기다가 중국 소비주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예. 자, 그러나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는 끌고 올라가기는 여전히 좀 위쪽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관망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의 흐름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지금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위험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트를 같이 함께 병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 플러스 달러나 금에 대한 수요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2100포인트 선을 코스피 상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안전자산도 올해 엄청 올랐습니다만 최근엔 좀 주춤합니다. 금도 그렇고요. 미국도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제법 올랐습니다. 1.5에서 1.78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네, 여전히 안전자산, 위험자산 함께 좀 보자는 말씀이시고요.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꽤 많이 높여보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10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8월 달 금통위에서 이미 소수 의견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좀 내심 비쳤기 때문에 10월 달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힌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적극적이긴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좀 대답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2.0%의 경제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좀 극심하게 둔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 YOY 2분기 기준으로 0.3%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에 대한 검토는 하겠다라는 식의 여지는 좀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멘트가 없더라도 여전히 10월 그리고 내년 1분기 안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달에 내리면 다음 달에는 안 내릴 가능성이 있고 올해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에 2번 정도 또 보신다는 거죠. 예. 금통위는 이제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죠. 예.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중 간에 어쨌든 간에 협상 얘기는 기대에 못 미치긴 하긴 하지만 일단은 한 가닥 넘어간 거고요. 목요일 날 있는 우리나라의 금통이 또 다다음 주 이제 미국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남은 기간들은 또 통화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통위는 내일입니까? 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정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에서 조금 헷갈린 점이 있었는데요. 예,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